이번에는 1993년 그리고 어느 디렉터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1년 비행청소년 대상 심리극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그 인연으로 당시 국내 최대의 정신병원으로 알려진 모 정신병원 의료보호 환자 심리극에도 보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 병원의 의료보호 환자 심리극은 공중보건의가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전공의들이 진행했고, 의료보험 환자 심리극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뒤 1993년이 되면서 의료보험 환자 심리극을 담당하던 전문의가 의료보호 환자 심리극도 진행을 맡기로 하면서 저는 최악의 심리극 디렉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특정 정신과 의사를 최악의 심리극 디렉터라고 생각한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심리극에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심리극을 진행해 왔고 병원 밖에서도 공개 심리극을 진행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심리극 경험이 많은 뛰어난 디렉터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함께 해보니 심리극을 진행한 지 몇 달 안 되는 전공의보다 훨씬 더 진행 감각이 뒤처졌고, 자신이 진행한 심리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보조자들이 심리극 진행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묵살하거나 정신과 관련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유머 감각은 없고 마이크를 좋아하는 고집불통의 심리극 디렉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극에 무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는 심리극에 참석한 환자들에게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낮아 보이거나 불손해 보이는 환자는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주인공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애원하거나 항의하는 환자는 의사의 권한을 내세워 심리극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의료보호 환자 심리극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무능한 디렉터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의 취향에 맞는 선택된 소수의 환자만이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극에 참석한 환자들에게 무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는 심리극 주인공에게 처음부터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을 시작하면 늘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특정 갈등 상황만 뽑아내어 보다 더 크게 과장된 장면도 만들었고, 보조자를 활용해 주인공을 죄인이나 왕따로 만들어 괴롭힘을 당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조자로 참석한 저도 주인공의 심적 고통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심리극을 진행하는 그의 모습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사디스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극 주인공에게 처음부터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는 심리극 주인공에게 끝까지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 주인공을 실컷 괴롭힌 뒤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그는 갑자기 주인공을 바닷가에 있다고 상상해보게 한 뒤 가상의 바닷가에서 주인공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을 만나 강제로 화해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는 마이크를 들고 나타나 쉐어링을 진행했는데, 심리극에 지친 주인공을 무대 중심에 앉도록 한 뒤 마치 토크쇼 분위기로 관객들과 실컷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심리극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극 주인공에게 끝까지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는 보조자에게 매우 무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조자를 조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들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늘 강압적이고 지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주하는 대로 원치 않는 가해자 역할을 맡아 주인공을 괴롭혔다가 바닷가에서 주인공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그는 배후 조종자였고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자의 심적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프로세싱 시간이 되면 그는 제일 먼저 시키는 대로 연기하지 않은 보조자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보조자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조자에게 매우 무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그는 심리극 무대 위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 당시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였지만 어쨌거나 그는 환자들과 저를 포함한 보조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심리극을 비디오 촬영해 자기 홍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국 어느 학회에 참석해 직접 부스를 만들어 자신이 진행했던 비디오를 상영했고 자신을 한국 최고의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했었다며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듣기 불편했습니다. 이상 제가 특정 정신과 의사를 최악의 심리극 디렉터라고 생각한 6가지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가 늘 심리극을 진행할 때마다 심리극 주인공과 보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심리극이 끝나고 프로세싱 시간에 누구를 위한 사이코 드라마인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음과 같은 3가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위험한 생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히 무자격자 주제에 정신과 전문의가 행하는 치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신과 의사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한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답변으로 나이 어린 지방대 원예학과 학생 주제에 정신과 치료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라는 말을 들었고 저를 자격 미달의 보조자라고 했습니다. 3번째 받은 답변은 돌을 닦아라였습니다. 이 답변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이 불쾌합니다. 프로세싱 시간을 통해 저는 감히 정신과 의사의 치료 행위에 간섭했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격 미달의 보조자면서 무자격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세싱 시간은 말 안 듣는 보조자를 훈계하고 함부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 디렉터인 자기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었고 디렉터에 대한 찬양과 찬사는 가능한 디렉터만을 위한 시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군에 입대하면서 더 이상 그 의사를 마주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다른 동료들은 결국 그 의사가 의료보호 환자 심리극을 없애버리면서 그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심리극에 함께하면서 한 번도 심리극 창시자인 모레노의 철학도 심리극 이론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도 어떤 곳에서 심리극을 진행해도 한결같이 주인공을 괴롭힌 뒤 바닷가에서 강제로 화해시키는 대본은 없으나 과정과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준비된 연극을 반복해서 진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분위기로 관객들과 쉐어링을 진행한 뒤 심리극을 끝냈습니다. 그 의사의 심리극에서 주인공은 디렉터가 제시하는 온갖 시련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고문의 당사자 겸 희생자 같았고 자신은 디렉터로서 고문 라이브 쇼를 진행하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보조자들은 디렉터가 지시하는 원치 않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소모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1993년 당시 제가 목격했던 심리극 진행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한 자신만의 치료적 노하우가 담겼다고 주장하지만 고문이라고 생각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즉흥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심리극 진행자가 되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1993년에 만난 그 전문의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준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극 진행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의사는 저에게 보조자와 관객을 대하는 태도,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음 7가지 태도로 심리극 진행에 임합니다. 첫 번째, 기능에 상관없이 주인공을 원하는 환자가 있으면 주인공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무대 위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대 위 보조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보조자에게 의도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억지로 악역을 맡기지 않으며 보조자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핍니다. 네 번째, 프로세싱 시간이 되면 보조자에게 시킨 대로 연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론서의 내용이나 모레노 혹은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제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심리극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고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유발하는 비디오 촬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학력과 능력을 따지지 않으며 보조자가 제시하는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잘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일곱 번째, 진행 도중 실수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실수를 감지하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된 이후로 보조자들에게 돌을 닦으라고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쫓아낸 적 없습니다. 만약 저와 잘 맞지 않는 보조자가 있다면 저는 그 보조자의 능력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신을 국내 제1세대 심리극 디렉터라고 자칭한 글을 읽은 적이 있고 오랫동안 공개 심리극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소개한 글도 읽었고 정신과 의사들에게 심리극을 지도한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 일반인 대상의 공개 심리극을 새롭게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1993년 당시 나이 어린 지방대 원예학과 학생이었고 감히 정신과 의사의 권위에 도전했던 저를 그가 기억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했던 자신의 언행을 그가 제대로 기억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만든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24년 전 저는 심리극을 통해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서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고루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의사가 모레노의 철학을 반영한 공개 심리극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심리극에 참석해서 그 의사가 달라진 것을 목격하면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개 심리극에 참석하여 리트라우마타이징을 경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받은 트라우마를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 잘 반영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은 주인공, 관객,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진행한 심리극을 단지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로만 국한지어 설명하지 않으며 모레노의 철학을 잘 반영하는 그런 디렉터가 되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